오늘 파헤쳐볼 종목 바로 제주반도체입니다. 요즘 시장에서 정말 뜨겁죠. 보세요. 무려 675%. 네, 이게 불과 석 달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오르는 걸까요? 오늘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쭉 훑어보면서 이 폭발적인 성장의 동력이 뭔지,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열풍의 실체를 알려면 이 제주반도체라는 회사가 대체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야겠죠? 같이 한번 보시죠. 제주반도체는 흔히 말하는 팹리스 기업이에요. 이게 뭐냐면 수조 원이 드는 반도체 생산 공장, 즉 팹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공장을 직접 소유하고 운영하는 대신에요. 반도체 설계,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짜는 데만 집중하는 거죠. 애널리스트 리포트에서 아주 재밌는 비유를 들었는데요. 바로 반도체 업계의 건축 설계 사무소라는 겁니다. 건물을 직접 짓는 건설사가 아니라 그 건물이 어떻게 생겨야 할지, 어떤 기능이 들어가야 할지 청사진을 그리는 건축가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아무 반도체나 다 설계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분야에 집중하는데요. 바로 저전력, 그러니까 전기를 적게 먹는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주로 사물 인터넷, 스마트워치, 무선 이어폰 같은 작은 기기에 들어가는 칩들이죠. 컴퓨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그런 대용량 메모리랑은 결이 좀 다릅니다. 연간 한 10조 원 정도 되는 딱 그 틈새 시장을 노리는 거죠. 근데 그냥 그런 작은 회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분야의 절대 강자들, 바로 퀄컴이나 미디어텍 같은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품질 인증을 받은 곳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 세계 스마트폰의 두뇌를 만드는 회사들이 너희 칩 쓸만하네? 우리 거랑 같이 써도 문제 없어 하고 도장을 찍어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대단한 거죠. 자, 그럼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회사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렇게까지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걸까요? 바로 온디바이스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올라탔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강세론의 핵심인데요. 온디바이스 AI, 말 그대로 AI가 이제 클라우드 서버가 아니라 우리 손에 들려있는 스마트폰, 노트북, 바로 그 기기 위에서 직접 돌아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배터리로 움직이는 이 기기들 안에서 AI를 돌리려면 맞습니다. 전기는 적게 쓰면서 성능은 좋아야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제주반도체가 설계하는 저전력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템이 되는 겁니다.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사실 제주반도체한테는 뼈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예전에 주 고객사였던 노키아가 휘청하면서 회사 자체가 거의 무너질 뻔했거든요. 근데 이때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은 거죠. 아, 한 곳에만 의존하면 이렇게 망하는구나. 그래서 그 이후로 IoT, O5, 모바일, 자동차용 반도체까지 사업을 아주 다각화해놨습니다. 덕분에 과거의 약점이 오히려 지금은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포트폴리오가 된 셈이죠. AI 붐을 맞이할 준비가 아주 잘 되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숫자를 보면 이게 딱 드러납니다. 2023년 반도체 업계 전체가 정말 힘든 시기였잖아요. 그런데도 제주반도체는 흑자를 기록했어요. 매출은 조금 줄었지만 이익을 냈다는 것 자체가 이 회사의 기초 체력이 얼마나 튼튼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자, 하지만 모든 투자 이야기가 그렇듯 좋은 점만 있을 순 없겠죠. 동전의 양면처럼 말이에요. 이번에는 애널리스트들이 이런 점은 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부분들을 한번 냉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뭐니 해도 가격입니다. 675%. 이렇게 단기간에 급등했다는 건 앞으로의 모든 좋은 전망,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이미 이 가격에 다 녹아있을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선반영됐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팹리스 회사의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일단 생산을 대만 같은 해외 파운드리 업체에 맡기니까 국제 정세나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자체가 원래 좋았다가 나빴다가를 반복하는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잖아요. 이런 경기 변동성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수출 비중이 높아서 환율 변동에도 민감하고요.
하지만 이런 위험 요소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재무 상태는 아주 튼튼한 안전벨트를 메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보시면 부채 비율이 24.83%로 굉장히 낮아요. 보통 100% 미만이면 건전하다고 보는데 이 정도면 외부 충격이 와도 충분히 버텨낼 체력이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긍정적인 면과 우려되는 면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걸 종합해서 애널리스트는 어떤 최종 결론을 내렸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투자 매력도 높음입니다. 리포트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온디바이스 AI라는 거스를 수 없는 트렌드에 최전선에 있는 명확한 수혜주라는 거죠. 여러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이 거대한 산업 변화의 흐름 속에서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주가를 볼 때 참고할 만한 가격대도 제시했는데요. 위로는 21,800원을 뚫고 올라가야 하는 저항선으로, 아래로는 2만 원 선에서 버텨줄 거라는 지지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의 움직임을 잘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애널리스트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볼 시간입니다. 리포트에서는 크게 3가지를 짚어주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이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가? 만약 내일 당장 주가가 20% 폭락해도 패닉에 빠지지 않고 원래 세웠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겠냐는 거죠. 두 번째, 나는 온디바이스 AI라는 이 이야기를 정말로 믿는가? 이게 그냥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최소 3년 이상 세상을 바꿀 큰 흐름이라고 확신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 내 포트폴리오에서 이 주식의 비중은 적절한가? 혹시 이 하나의 아이디어에 너무 많은 돈을 걸고 있는 건 아닌지, 즉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고 있는 건 아닌지 꼭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리포트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남들이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유행이니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주식을 왜 사는지 최소 3가지 이유는 내 입으로 직접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게 바로 뇌동매매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거죠. 결국 이 모든 분석은 하나의 거대한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과연 온디바이스 AI는 세상을 바꿀 거대한 기술혁명일까요? 아니면 잠시 불타오르다 꺼질 일시적인 거품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을 겁니다.